네, 안녕하세요. 탑삼성공인 홍승철 소장입니다. 오늘도 좀 쓸데없는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영상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데, 네, 제목이 토지 투자자 두 가지를 고려한다. 1번 속도, 규모. 네, 이게 무슨 얘기를 제가 떠들려고 하는 걸까요? 미리 좀 적어봤는데요. 근데 이런 영상 조회수가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보통 유튜브 이제 주제가 뭐 이런 걸로 많이 만들죠. 대부분이 이제 부동산이면 그냥 물건 광고. 네. 몇 평이고요. 얼마짜리 물건 어디에 있습니다. 많이들 오세요. 이런 물건 광고. 그리고 아니면 뭐 안성이면 안성 수많은 개발 호재를 이제 분석한 그런 영상.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어떠한 공법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인 영상. 대표적인 게 이제 서영창 교수님, 제가 존경하는 서영창 교수님, 여러분들 유튜브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교육적인 영상 거의 1, 2, 3번에서 다 되는데, 네, 저는 참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떠드는 것처럼 쓸데없는 쓸데없는, 제가 지금 뭐 길면 길고 작으면 작지만 12년 동안에 이제 고객분들, 정말 많은 분들을 상대하면서 이제 토지 투자를 해왔던 그러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 네, 이게 되겠네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거의 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냥 물건 광고나 열심히 올려야지라고 했는데, 지금 최근에 한두 달 동안 저를 찾아오신 고객분들이, 네, 홍 소장님의 경쟁력과 차별성은 이 4번에 있다. 네, 이거에 너무 좀 감동을 많이 받았다. 네,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랑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에 또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직 이 영상도 한두 분밖에 안 볼 수는 있지만, 하긴 모든 고객분들이 제 진짜 고객이 될 수는 없잖아요. 예, 그 한두 분을 찾기 위해서 또 쓸데없는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뭐 책에도 없는 내용인데 제가 느낀 부분이에요. 토지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속도를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규모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자, 안성에서 본다면 속도가 빠른 입지의 땅은 안성에서 대체 어딜까? 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속도. 속도와 규모를 나눌 때는 개발 호재를 중심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개발 호재를 중심으로. 속도와 규모가 왜 중요하지? 자,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속도가 빠른 입지의 땅은 안성에서 어딜까요? 제가 여기 써놨지만 안성의 북부권이 해당이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제가 오래전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안성의 북부권, 고3 IC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양성면, 고산면, 보계면 북쪽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왜? 고3 IC의 역할은 대기업을 기반으로 한 수많은 중소 기업체들의 안성을 진출하는 관문 역할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속도 면에서는 안성의 북부권이 굉장히 빠르다. 무엇 때문에? 특징을 보시면 북부권에는 산발적인 개발 호재가 분포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진행의 정도가 확정 및 그리고 행정적으로 진행이 굉장히 많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네, 대략적으로 느낌이 오시죠? 현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개발 호재는 용인 SK 하이닉스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공사 인부만 2만 명 넘게 들어올 것이고, 10년 넘는 기간 동안 이제 팹이라 그러죠. 그게 공사가 될 때마다 어마어마한 고용 창출 효과부터 해가지고 지역 경제 돌아가는 돈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그게 바로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예요. 거기서 가장 인접한 곳이 안성 북부권이 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뭘까요? 국가의 반도체 산업은요, 국가의 전략 산업입니다. 이 전략 산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수지 타산이 안 나와도, 즉 마이너스가 나와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국가에서 발벗고 투자를 밀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산업이에요. 그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국가의 운명이 걸린 산업일 수도 있어요. 물론 특정 기업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국가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게 바로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인데, 거기에 정부에서 밀어주면서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와 그리고 안성의 북부권은 지자체 장미 국가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발 호재들이 가장 대표적인 것들로 얘기를 한다면 산업단지와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거점을 잇는 도로 계획, 이러한 것들이 현재 진행이 착실히 잘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산업단지는 안성 테크노밸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제가 원래 방축 산단 이 23만 평을 소문적 개발 호재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한테 이 방축 산단 때문에 주변의 땅을 사지는 마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저번 주부터 이야기를 바꿨습니다. 어떻게? 방축 산단을 이제는 소문적 개발 호재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사실적 개발 호재 단계로 한 단계 신분 상승을 시켜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방축 산단 관련돼서 오히려 안성의 그 어떤 산업단지들보다도 진행의 속도 면에서 뭔가 구체화가 좀 되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이 두 개가 그렇고, 도로는 어떨까요? 도로를 따진다면 306번 도로의 확장, 그렇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평택에서 안성을 잇는 소위 반도체 도로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유튜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런 자료를 정리를 해서 잘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꼼꼼하게 공부를 하시고 그 주변에서 그렇다 그래서 아무 땅이나 또 막 사시면 안 됩니다. 제가 또 걱정되는 건 또 그런 부분이에요. 이러한 개발 호재를 위에 말씀드렸던 이런 산업단지 그리고 도로에 대한 개발 호재에 꽂혀서 아무 땅이나 여러분들은 싸다고 사드릴까봐 그게 가장 걱정입니다. 이러한 수많은 산업단지 도로가 진행이 되더라도 쓸모없는 땅은 쓸모없는 땅으로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최종적으로는 현미경으로 아주 자세하게 땅 자체의 경쟁력을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수많은 위에 말씀드렸던 산업단지 그리고 도로 계획이 전부 다 취소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검토하시는 그 땅 자체의 경쟁력이 너무 뛰어나서 나 홀로 살아남을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분석이 안 되시겠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실 수밖에 없어요. 인성과 실력을 갖춘 그런 전문가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한테 안 오셔도 돼요. 안성에 훌륭한 분들 많으니까 그런 분들 찾아가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안성의 속도가 빠른 곳은 안성의 북부권이에요. 용인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개발 호재가 속도감 있게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주체의 사람들이 이런 곳에 땅을 찾을까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안성의 북부권의 어떠한 땅을 이제 투자 검토를 하실 거잖아요. 매수를 할 때 그때 바로 매도 전략 자체가 동시에 나와줘야 됩니다. 매도 전략이라는 것은 나중에 내가 누구한테 이 땅을 팔 것인가, 이게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성의 북부권은요, 실수요자, 즉 수많은 기업체들, 즉 공장이나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어떤 산업을 하실 분들, 그런 분들이 실수요자잖아요. 그런 분들이 1차적으로 먼저 땅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성의 북부권에서는 공장, 창고, 지목을 장으로 바꾸고 지목을 창고로 바꾸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 근생 소매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장, 창고로 지목을 바꿔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입지에, 그러한 공법적인 요소에, 그러한 도로 조건을 갖춘 그러한 땅이 여러분들한테는 1번 투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 분들이, 공장 창고를 하실 분들이 위에 306번 도로 진행되고 반도체 도로 진행되고 산업단지 진행될 때마다 계속해서 실수요자들은 늘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발맞춰서 당연히 일반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안성의 북부권의 땅을 계속해서 찾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생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날 오셨던, 용인에서 오셨던 분한테는 제가 땅 하나를 설명하는데 무려 답사까지 하는데 4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설명하고 현장 답사하는 데까지요. 근데 저는 지금 굉장히 핵심적으로만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성의 북부권에서는요, 이런 전략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용인 SK 하이닉스를 기반으로 한, 그리고 고3 바우더기 IC를 기반으로 한 이제 앞으로 수많은 개발 호재가 진행이 될 때마다
실수요자, 일반 투자자분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가장 눈에 띄는 개발 호재들의 공사 진행 현황이 북부권의 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어떤 입지 그리고 어떠한 도로 주변에 어떠한 공법적인 요소를 가진 땅을 내가 미리 선점을 해놓는다면 여기서는 단기 그리고 중기, 장기 투자 전략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중장기 투자 전략은 어떠한 땅에서든 나올 수가 있지만 이 단기 투자 전략이 나오는 땅을 잡기란 여러분들이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이미 안성의 모든 개발 호재는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재 가격적인 부분에서 반영들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다 가격 반영이 돼 있는데 개발 호재가 빨리빨리 돌아간다.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매수자들이 관심을 먼저 갖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안성의 북부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안성의 북부권은 어딜까요? 지도로 본다면 자, 여기 고3 저수지가 있잖아요. 고3 저수지가 있고 여기 지금 현재 바우더기 IC 공사하잖아요. 그래서 325번 도로가 여기 있고 자 306번 도로가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부분이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 옆에 뭐 대갈리, 방충리, 안성 테크노밸리가 있는 양성면 이렇게 지금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306번 도로 계획 그 밑으로 반도체 도로 그리고 수많은 방축 산단부터 해서 또 밑으로는 가율 산단까지 뭐 신창 대갈 산단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북부권에 여러분들은 1차적인 관심을 먼저 갖는 게 좋습니다. 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단기로 돌릴 수가 있는 투자 전략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중심에는 용인 SK 하이닉스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심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규모를 한번 볼까요? 장기적으로 규모가 커지는 땅은 어디일까요? 안성에서 어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고3 IC를 중심으로 한 이 북부권은 그냥 산업단지면 산업단지 여기만 커지는 거고 그리고 방축산단 여기가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 쪽으로는 뭐 택지 개발이 되든 뭐가 될 것들은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덕신도시처럼 그리고 남원주 역세권처럼 여주 역세권처럼 이렇게 한 곳에 집중적으로 아예 미니 신도시급으로 규모가 확장되는 곳이 안성이 어디일까? 그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께서는 구도심이 어딘가를 미리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구도심 어떤 지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제 사무실에 오시면 브리핑 할 때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것은 구도심의 위치를 먼저 파악을 하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시만 지도를 좀 보신다면 자 평택에서도 자 평택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럼 평택에서도 구도심이 어디인가 먼저 보시는 겁니다. 당연히 구도심은 그냥 뭔가 바글바글한데 그쵸? 여기 예전에 송탄 구도심 그리고 그 밑에 서정리역 쪽 그리고 그 다음에 평택역 주변으로 한 이 주변 쪽 구도심 반드시 구도심을 끼고 송탄 아래쪽으로 고덕신도시가 만들어지고요. 오른쪽으로는 또 브레인시티가 만들어지는 곳이고 그리고 평택역 주변 쪽 이렇게 구도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도심 쪽으로 바로 위에 지지역 근처에 크고 작은 택지 개발들이 도시개발 사업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원주로 한번 가볼까요? 원주시에서도 자 원주시에서도 구도심이 어딜까요? 전부 다 산인데 여기 뭔가 지금 바글바글 구도심처럼 돼 있죠. 구도심을 끼고 바로 오른쪽으로 혁신도시 바로 왼쪽으로 기업도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바로 아래쪽으로 남원주 IC를 끼고 메인 도로를 끼고 그 아래 남원주 역세권 개발 및 대규모 택지 개발을 지금 한창 개발을 하고 있어요. 전부 다 구도심 인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주 한번 가볼까요? 여주에서도 구도심이 어디지? 구도심이 여주시청이 있는 여기구나. 그쵸? 그리고 여주시청을 중심으로 그 아래쪽으로 메인 도로를 끼고 오른쪽으로는 여주 IC, 왼쪽으로는 남여주 IC 그래서 건너편에 여주역을 중심으로 한 여주 역세권 개발을 지금 또 한참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성에서는 어떻게 될까? 안성에서 구도심이 어딘가를 반드시 파악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도심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표밭이에요. 정치인들한테는 그 표밭을 버리고 도시개발을 확장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겠죠. 구도심이 어딜까요? 안성시청을 중심으로 강북권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구도심 주변 어딘가가 1차적으로 먼저 도심의 확장성을 장기적으로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장기적으로 도심의 확장을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어떤 게 중심이 될까요? 바로 메인 교통망입니다. 바로 철도와 신설 도로를 기반으로 한 도심의 신도심 후보지가 결정이 되겠죠. 안성의 철도 확정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안성에 철도 없는데 할래? 하자. 이렇게 여기까지 확정. 지금 예타와 사타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신설도로는 제2경부고속도로에 안성맞춤 IC가 만들어지는 거 뭐 다 아시잖아요. 그쵸? 여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바로 집중적 개발 호재의 진행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안성맞춤 IC 이 주변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성맞춤 IC 주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성 구도심 성남 구시가지, 안성맞춤 IC 종합운동장 주변 쪽 분당 신시가지, 그리고 바라동을 기반으로 한 그 아래쪽 판교 신도시. 분당이 먼저 개발되고 판교가 될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수십 년이 걸릴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당 신시가지 후보지를 먼저 1차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어떤 주체의 사람들이 이런 곳에 땅을 찾을까요?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주변에 땅을 가지고 계실 때 미리 확보하고 추후에 어떤 사람들한테 나는 다시 되팔 것인가? 매수 전략, 매수할 때부터 매도 전략이 나와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장기적으로 규모가 커지는 이쪽은 이미 안성에서도 가격 반영이 엄청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아직은 그냥 허허벌판 시골 동네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용도 지역상으로 거의 다 자연 녹지가 분포를 하고 있어요. 즉 도시 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어떠한 실수요자라는 얘기는 큰 자본을 가지고 큰 땅덩어리를 필요로 하는, 그러면서 즉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떤 공장이나 큰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들어올 수가 없는 조건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공장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지금 보계면 쪽에 들어왔다가 근로자를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외국인 근로자들 구할 수가 없어서 오히려 지금 다시 공도나 원곡 쪽으로 이사를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직은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도심의 확장성을 따라서 규모가 커지는 안성맞춤 IC 주변 쪽은 지금 실수요자보다도 그냥 일반 투자 목적의 투자자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미 가격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은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즉 안성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똑같은 자금을 가지고 안성의 북부권, 거기는 고3 IC, 그리고 안성맞춤 IC 주변 쪽 땅을 보실 때 이러한 개념을 먼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10억을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자 대출을 받으실 텐데 그 이자 어떻게 보유 전략을 가져갈 것인가, 나의 자금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판단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분당처럼 이 안성맞춤 IC 주변 쪽이 커질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소한, 정말 최소한 10년, 한 20년 정도를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 안성맞춤 IC 주변 쪽이 굉장히 유망합니다. 모르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개념적인 구분을 하고 땅을 사신 분은 제 생각엔 아무도 없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부동산에서도 굳이 설명은 안 하죠. 그분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다 개개인마다의 철학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속도가 빠른 지역과 그리고 규모가 커지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땅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지금 눈에만 보셔도, 네이버 광고 여러분들 매물만 한번 보셔도 엄청나게 많은 땅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쵸? 이 많은 땅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송곳으로 오직 하나의 땅만을 찍어내야 됩니다. 그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자, 공인중개사가 안내하는 땅의 구분입니다. 네, 어떤 구분이냐면 공인중개사의 마음 상태라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한번 나눠본 거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중개사 본인도 사기 싫어요. 고객의 피 같은 돈
근데 그게 만약에 내 돈이면 저도 안 살 것 같아요. 그러한 땅이 있어요. 그런데 매수자가 그냥 광고 보고 마음에 든다고 공인중개사한테 연락하고 알아서 찾아올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절대 투자 금지. 정말 가치성이 떨어지는 땅이죠. 이러한 땅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냥 자동차 한 대 정도 지나가는 길에 붙어 있네. 그냥 저장 나쁘지 않네. 뭐 손해는 안 볼 것 같아. 이 정도 그냥 쏘쏘인 땅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아끼는 고객분들한테 내가 소개해도 되겠는데. 근데 고민을 좀 더 해보자. 돈은 될 것 같아. 근데 좀 더 신중하게 고민 분석 오래 더 많이 해서 이분한테 진짜 맞을지 안 맞을지 그리고 돈이 될지 안 될지 검토 한번 해보자. 근데 긍정적이야. 이러한 땅이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이 땅은 내가 자신 있게 안내를 해도 되겠어. 진짜 돈 냄새 나네. 내 양심을 걸고 진짜 내 돈이라면 나도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한 땅이 있어요. 거의 제가 이 네 번째 정도는 돼야 고객분들한테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1년에 진짜 한두 건, 두세 건 있을까 말까 한데요. 그냥 쉽게 무조건 묻지 말고, 네, 따지지 말고 그냥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근데 고객분들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왜? 뭐 공인중개사 하지만 뭐 제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요? 그쵸? 영화 대사처럼. 네. 제가 언제였더라? 한 2주 전, 2주가 조금 넘었는데 그때 오셨던 이제 병원장님이 계세요. 참 이상하게 저는 이제 병원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시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의사 선생님께 제가 어디 금강 신양복리 땅이었네요. 신양복리 네 10억짜리 땅을 하나 안내를 해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 2주 지나서 좀 전에 아까 몇 시간 전에 전화가 오셨네요. 하시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 이렇게 고객한테 땅 안내하고 전화를 한 통화도 안 하는 부동산은 본 적이 없대요. 예. 저는 고객분들한테 다 브리핑 답사하고 난 후에 절대 전화 안 합니다. 네. 고객분이 전화 없다는 얘기는 마음에 안 드니까 계약 할 생각 없으니까 전화 안 오는 거죠. 전 최대한 그 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서로 부담이잖아요. 뭐하러 전화합니까? 네, 뭐 가오가 없나요? 네, 뭐 그런 건 아니고 자존심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고객분도 불편하죠. 계약하실 분은 새벽에라도 저한테 전화 와서 이거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 다음날 또 찾아오고 그리고 빨리 계약하고 이러시는 건데 연락이 없으면 네, 계약 안 하시는 거죠. 근데 또 그 몇 시간 전에 전화 오셨던 그 의사 선생님께서 저랑 꼭 하고 싶다고 네, 뭐 그래서 조만간 저녁을 사주신다고 하시는데 네, 어쨌든 1년에 한두 건 정말 이렇게 가끔 무조건 매입을 해도 되는 그러한 느낌이 오는 땅이 있어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가 객관적인 지표, 땅을 검토할 때 우리가 검토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구성 요소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최상급인 것들이 있어요. 제가 땅의 생명 5가지 얘기를 하죠. 5가지 용도지역, 입지, 개발호재, 규제 주목. 근데 거기에 없는 게 가격이에요. 가격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땅 주인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조건 매수를 하세요라고 말이 제가 나올 정도의 땅은 이 가격마저도 네, 지금처럼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주분께서 사정이 너무 심한 거예요. 개인적인 뭐 사업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투자를 하시느라고 여기저기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셨어. 그래서 너무 이게 부담이야. 이런 사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물건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무조건 사세요라고 할 때는 이 가격까지도 너무나 베스트인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모든 분들이 공개적으로 들으시라고 교육적인 내용을 지금 만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5번째에 해당되는 땅에 대해서 브리핑 영상을 제가 만들 겁니다. 안성 북부권 쪽에 어떠한 땅 하나가 지금 섭외가 됐습니다. 네, 그 지주분이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거의 본인이 매입하신 가격 언저리에서 지금 다시 되파시는 겁니다. 근데 땅이 너무나 대단해요. 안성의 모든 북부권의 개발호재의 거의 중심권에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희소성,
땅은 희소성이거든요. 네, 도로의 희소성, 입지의 희소성, 용도 지역의 희소성, 그 희소성이 땅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건데 이 땅은 가격뿐만 아니라 나머지 모든 조건이 거의 뭐 최고입니다. 도로 조건도 그렇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브리핑 영상을 지금 이제 만들어서 제가 좀 써드리는 고객분들한테 이제 비공개로 이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토지 투자를 하실 때 속도와 규모를 반드시 고려하셔서 여러분들의 피 같은 돈을 내가 어떻게 매수 전략, 보유 전략, 매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까를 미리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공인중개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A, B, C, D, E 여기서 최소한 C번, D번, E번에 해당되는 땅을 여러분들은 안내를 받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 부동산에 대한 공인중개사에 대한 믿음, 그리고 믿음이 없다면 내가 스스로 물건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실력 갖추셔야 됩니다. 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